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공정언론 국민연대에서 전해드리는 주간 모니터링 결과보고 위클리 포커스언입니다. 1월 넷째 주 모니터링 결과 모두 41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방송사별로는 MBC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YTN 6건, CBS 5건, 연합뉴스TV 1건씩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편파 왜곡 정도가 심한 8건을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지난 1월 25일 방송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입니다. 서천시장 화재로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상인회 건물 2층에 모여있던 상인들을 못 만났다는 점만 부각시키고 진행자는 정부의 지원책 내용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피해 상인들이 홀대받는다는 취지로 일방적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나저나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약속은 좀 있었어요? 아직 명확하게 나온 건 없고요. 예. 예. 일단 생활 자금으로 200만 원씩 일차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지급된 건 없고요. 예. 예. 명확하게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하는 자료가. 그러니까 그럼 어디에다가 시장을 다시 어떻게 연다든지 피해 금액을 어떻게 보상해 준다든지 아무것도 아직은 나온 게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상인들을 만났네 안 만났네 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논란을 지켜보는 심정이 어떠세요? 2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상인회 2층 사무실에 못 올라간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주민들로 가득 차 경호상의 문제로 이동할 수가 없었다며 김태흠 지사가 따로 2층에 머물던 상인들을 만나 지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영방송은 피해를 입은 시장 상인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재난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정부나 지자체 관계자를 출연시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가 정부의 지원책을 만일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시장 상인에게 지원책이 없었냐고 물어가며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재난을 도구 삼아 방송을 사유화한 것입니다.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않아야 하며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형평성과 공정성, 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지난 1월 23일 방송된 YTN 뉴스나이트에서는 윤 대통령이 서천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정작 피해 상인들은 찾지 않았다는 민주당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했습니다. 재난을 정쟁 도구로 삼아 대통령의 재난 현장 방문을 정치쇼라고 폄훼한 민주당의 정치 공세만을 반영하고 반론 또는 반론 차원의 인터뷰나 별도 기사는 전하지 않은 편향적인 보도입니다. 지난 1월 26일 MBC 뉴스데스크는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면죄부를 줬다고 말하며 왜곡 폄훼했습니다. 의견을 전달한 것도 정상적인 논의라고 면죄부를 줬습니다. 하지만 법복에 가려져 있던 고위 법관들의 적나라한 행태들이 법원이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제목에서 사법농단이라 못 받고 법원 판결을 면죄부라 연속적으로 반복한 것은 악의적으로 법원 판결을 폄훼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며 토론과 합의를 거쳐 이뤄지는 것으로 의견 전달이 직권남용이 아님에도 리포트에서 불법인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지난 1월 23일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서는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 소식을 전하며 진행자가 자신의 추측이라면서 악의적으로 왜곡했습니다. 조중동의 응원과 공천권 일부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패고 대통령은 인사권과 검찰을 장악했다. 부딪히는 게 본격화되고 있다. 지금은 말로 싸웠죠. 이제는 힘 대 힘으로 붙는 국면이 올 것이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기에 격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물밑에서는 큰 힘과 힘이 부딪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의 추측입니다. 이 인사를 보고 든 생각입니다.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 인사권을 통해 법무부와 대검을 장악했다는 소설에 가까운 내용을 시사 프로그램에서 말한 것입니다.
다음은 1월 2일부터 25일까지 MBC 뉴스외전의 출연자 선정과 관련된 불공정 사례입니다. 앵커와 출연자가 정치권 이슈에 대해 심도 있게 대담하는 포커스 코너의 출연자들을 분석한 결과 친야권에 과도하게 치우쳤습니다. 정치와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지난 1월 23일 방송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바이든 날리면이란 자막 조작과 관련해 1심 법원이 정정보도 판결을 내렸음에도 MBC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이해 당사자인 MBC를 위해 곧 있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최선영 교수도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방심위는 윤 대통령 비판 보도를 검열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데도 바이든 날리면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자 방심위가 오는 30일 MBC 등에 대한 심의를 할 계획이라는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에 물음표를 굳이 찍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난 1월 10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지구촌 곳곳에서 가짜뉴스가 역대 가장 많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며 뉴욕타임스도 가짜뉴스가 세계적 위협으로 진화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공영방송이 앞장서서 자막 조작을 한 것에 대해 방심위가 심의 징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막 조작 보도의 직접 당사자인 MBC에서 자막 조작 보도에 대한 방심위 심의와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프레임을 왜곡하고 청취자를 오도한 것입니다. 지난 1월 22일 방송된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는 인터뷰 코너에 출연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며 전북이 홀대받고 있다는 취지로 지역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도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하나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전북이 동네북인가 하는 그런 피해 의식 또 자괴감.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전라북도 외에 서울에서도 선거구가 한 곳 감소했으며 이 획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뤄야 한다는 선거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지난 1월 22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선거 개입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당사자를 출연시켜 근거도 불분명한 말로 일방적인 자기 변론을 하도록 판을 깔아줬습니다. 실제로 수사를 담당해야 할 검사들은 부정적으로 의견을 표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검찰에서요? 지금 사실은 한간에는 이러한 정치 관련 수사들이 용산에서 예.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바로 그냥 특수부 라인으로 지시가 내려간다는 소문이 파다하거든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수사 대상자로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객관적 근거나 최소한의 정황 증거가 아닌 들었다, 소문이 파다하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으로 프레임을 왜곡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공정언론 국민연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